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아흘째입니다. 아흘째. 여덟째 되던 날 밤에 의식불명의 상태에 가서 가족들이 의료진을 급히 불러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해서 한 2시간 만에 의식은 되찾고 이제 지금 아흘째 되는 날도 약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의식만 지금 돌아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다시 청와대 앞에 단식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또 다시 의사를 굳은 의지를 밝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포함해서 정치권이 상당히 정말 어수선하고 참 뭐라 할까요? 시끄럽다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는 엊그저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 그리고 친노 친문 핵심 실세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유재수 전 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어제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한데 오늘까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발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한국당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줘서 이걸 갖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국 민정수석실에 울산시장의 첩보를 경찰에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참 얼른 보면은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요. 이건 여기까지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퇴보시키고 역경시킨 반민주적인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꽂힌 공직선거에 실세 권력들이 개입을 해서 특정인을 낙선시키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직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 만약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 사법적인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이 정권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맨날 무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부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보니까 청와대 정권 실세들이 자기의 절친인 사람들의 비위를 갖다가 무마시켜 주려고 띄우고 그게 유재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대통령의 절친인 특정인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저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건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백원우가 2018년 어느 날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초에 어디서 생산했는지도 모를 어떤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비위 첩보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바로 경찰한테 준 겁니다. 물론 박영철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과로 넘어가게끔 해서 그 경찰은 이철성 당시의 경찰청장이
항우나 울산지방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항우나 청장이 마치 김기현 울산시장이 비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15% 이상을 앞서가던 김기현이 결국에는 선거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건이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로 좀 그 여당 인사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닙니다. 여권에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절친인 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 비서관들과 실세들이 경찰 기관을 통해서 경찰 수사 인력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이런 반민주적이고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공작의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묻혀 있을 뻔했는데 이게 권력의 문재인 정권의 무너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되게 권력의 말기적인 현상은 그 은밀하게 추진됐던 내부의 어떤 공작이랄까 내부의 움직임이 내부 고발장에서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그 은밀하게 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공작했던 그런 사건들의 일종의 동조 인력들이 이탈자가 생깁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도 청와대 지금도 반부패 비서관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순수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도 놀랬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지 담당 업무도 아닌데 백원우가 문재인 정권의 측근인 백원우가 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자기 업무가 아니면 절대 노타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업무도 아닌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나와서 했다고 그래서 박영철 비서관한테 그 첩보 자료를 줬대요. 그러니까 박영철 비서관이 경찰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 박영철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한테 참고인 진술인가 하여튼 내사 단계에서 진술을 다 했어요. 백원호가 가깝다. 그래서 전달했다. 결국에 정권 실세가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다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이게 이제 범죄 구성 요건만 잘 해가지고 백원우 윗선에 조국 민정수석 또 그 윗선에 누가 있는지 해서 선거 개입에 직접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정치 공작 이 천인공노할 이 범죄입니다. 범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박영철 비서관이 자세한 얘기했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이든 누구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잘 밝히면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상당히 큰 사건이라는 것이 일단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지 업무 소관도 아닌데,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민정수석실 업무 규정에 있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공무원 중에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뽑혀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이 감찰 대상도 아니에요. 예? 감찰 대상도 아닌 사람의 비첩보 사실을 감찰을 해서 이렇게 책 두께만큼이나 모았으며, 그것은 누가 모았으며, 예?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은 지 일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왜 가서 수사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그리고 지금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그냥 비첩보를 갖다가 어서 업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첩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 지 업무가 아니니까 이첩할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첩을 설사 했더라도 사건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갖다가 저쪽 동대문 경찰서로 넘기고 이첩했다.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다음 하고 이첩하면 딱 말아야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로만 이첩했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데 하명 수사 지시를 한 거죠. 왜냐? 딱 넘겨주고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럼 왜 빨리빨리 안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경찰이 얼마나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의 하명 수사 사건인 것을 반증한 일이 뭐냐면요, 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팀에서 안 나왔어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뭐 측근들이고 울산시장의 뭐 비사실이나 그런 비보고서나 증거가 안 나왔어. 그거 안 나왔다고 보고를 하니까 울산경찰청에서 그 수사팀을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억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어. 1차로 올렸는데 무혐의라고 바꾸시킨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올린 거예요. 2번 또 올려서 경찰이 또 기소 의견을 올렸어. 그래서 경찰이 갔다가 또 검찰이 또 무혐의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지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시 윤석열 검찰한테 박수 쳐야 돼요.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왜 선거에 개입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정권 실세들이 이게 국정농단이고 정치 공작이고 선거 공작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울산지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서울 동부지검에 형사입국에서 한 것 윤석열 검찰이 7개월, 6, 7개월 묵혔던 거 수사했죠. 그 다음에 울산청장 지금 백원우 개입한 사건 지금 이거 울산지검에 했던 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권력 실세들의 사적인 인연으로 해놓은 권력농단, 인사농단, 금융농단 이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추상 같은 칼날로 지금 단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또 검찰에 압력을 넣어요. 검찰에 압력을 넣습니다. 백원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명 수사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윤석열 검찰이 뭔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고위공직자 청와대 현직 고위공직 7세들이 선거에 개입한 그런 그 공무원의 범죄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사법 위반인데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하라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꼭 문재인, 조국, 백원우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여기다가 유시민까지 보태면 다 똑같아요.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검찰 중립이 필요하다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윤석열 검찰 굴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형철 비서관이 그 진술을 해줘가지고 사건이 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정말 권력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여러 가지의 국정농단,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사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윤석열 검찰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윤석열 검찰과 함께 이 국정농단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